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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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머릿속에 가득한 기억, 가슴 속에 가득한 오늘 11월 13일 보이는 라디오 첫 곡으로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만남이 행복해가는 내 삶 속 오늘 11월 13일 첫 노래로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듣고 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또 비 와가지고 이번 주말 동안 또 비가 온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주말 또 비 왔는데 이번 주도 역시 주말에 비가 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성남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비가 와요. 네, 이제 이거 뭐 제가 그 뭐 올라가는 날만 되면 비가 오나 봐요. 진짜 뭐가 있나? 예, 약간 그 정말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이게 뭔 말인겨? 네, 그 신조어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이번 주에도 많은 분이 또 이렇게 퀴즈에 참여해 주셨어요. 네, 엄청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주는 되게 특이하게 되게 다 그 뭐지? 조그만 쪽지 같은 거에 많이 주셨어요. 퀴즈를.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제비 뽑기 느낌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들어가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의 새 사람. 많은 사람들 분주한 인사.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들어가기 전에 토이의 새 사람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날, 보이는 날이 아니지. 보이는 라디오 문화의 날에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미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네,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런 단어인데, 풍요와 기회와 뭐 그런 땅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모든 이들의 소망이었을 건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최근 그 얻기 어렵다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돈입니다. 돈을 지키는데 불리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그토록 얻기 어렵다는 미국 국적이라도 흔쾌히 버리고 맙니다. G2로 불리면서 미국의 유력 대항마로 떠오른 중국은 최근 미국의 부동산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주요 부동산을 휩쓰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세력이 미국 본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정국에 그 개입을 꺼리면서 최대한 몸을 낮추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안보를 위한 경찰 역할을 지속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돈인데, 미국은 세계 경찰의 명예보다 돈을 아끼는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감행하는 아시아맘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 국적 포기자 수가 기껏해야 한 해 뭐 한 200명, 4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게 이 수치가 1년 만에 1000명을 돌파하더니 2013년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23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별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연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2010년 들어서 급격하게 국적 포기자가 늘어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2010년 3월에 발효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을 FATCA라고도 해요. 도대체 이 FATCA가 무엇이기에 국적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계를 5년 전으로 들려야 합니다. 2007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히 늘어난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추가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매년 1,6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 손실의 주범인 부유층 역외 탈세 조력자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은행을 옥죄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9년 스위스 은행 UBS는 미국 부유층의 해외 자금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UBS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7,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4,400개의 계좌 정보를 미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막을 내리게 되고 미국 국세청의 역외 탈세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은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초강수 법안인 FATCA를 통과시켰는데, UBS 등 스위스 은행을 압박해서 거둬들인 소기의 성과를 전 세계로 확대하자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2014년 7월 1일에는 개인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도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 소유 해외 금융자본을 신고하도록 강제화하는 조항이 발효됐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것인데, 미국과 외국 정부 간 협정, 그러니까 이제 IGA라고 하는데, 이 IGA가 체결되면 해당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의무적으로 이 IRS에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에 미국에서 발행한 소득, 이자, 배당 같은 그런 거죠. 네, 이런 거의 30%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 영업이 어려워지게 돼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스위스, 영국, 일본 등 약 한 100개 정도의 나라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세하는 양반들 때문에 이게 법안이 발효된 거네요. 예. 근데 이 법안이랑 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지? 예, 약간 궁금해지는데 노래 듣고 한번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디홀릭의 머피와 셀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디홀릭의 머피와 셀리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갈피를 못 잡았네. 네, 하여튼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려서 사실 미국은 FATCA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1970년대부터 운영해 왔어요. 네, 해외 은행 계좌 신고제는 미국 납세 의무자가 연중 단 한 번이라도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면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를 위반하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최대 잔액의 50% 이상의 벌금에다가 미납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야, 이거 다른 나라에 이게 계좌에 넣었다가 그냥 홀랑 까먹게 생겼네 이거. 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납세 의무자의 자발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2014년 7월 1일부터 이 FATCA의 최대 핵심 조항이 발효되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해외 금융기관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 계좌 정보를 IR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면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 정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IRS에 보고되지 않은 건이 있다면 납세자는 2011년부터 시행된 FATCA 조항 위반으로 연간 1만 달러의 벌금과 미납세금의 40%까지 가산세를 내야 된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 정보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뭔가 이걸 위반한 사실까지 이제 자동적으로 적발되는 점인데, 적발 결과 고의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건당 최고 1만 달러, 그리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최대 잔액의 절반까지도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 굉장히 좀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출구 전략을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은 벼랑 끝에 내몰린 국외 거주 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크게. 네, 1번 자진 납세, 그러니까 즉 누락된 미신고 금액을 밝히고 미납금을 그냥 시원하게 납부를 하든가, 아니면 5만 달러 이하로 자산을 쪼개 관리하거나 금 혹은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으로 이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다루는 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진 납세로 광명회계를 찾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벌금이 과도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ATCA가 시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위반 사실들이 자동적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과거 8년 동안의 그런 신고를 다 해야 돼요. 네, 뭐 이런 걸 위반했고 저런 걸 위반했고 다 막 서류 같은 걸 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납세금과 함께 이 기간 중 최대 은행 계좌 잔액의 27.5%를 벌금을 또 내야 돼요. 네, 또한 20% 불성실 가산세와 이자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갖고 있으면은 100만 원 중에 거의 한 40만 원 정도를 나라에 이게 납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 이게 또 뭐 고의성이나 뭐 이런 게 발견나게 되면은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자진납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지난 6월 IRS는 이제 선량한 국외 납세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한시적인 사면 조치를 발표합니다. 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확인서와 함께 과거 3년치 세금 보고를 수정해서 미납세금과 이자를 내면 벌금을 완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소액의 벌금만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성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 편법이긴 하지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개인이 주 고객이라 할 수 있는 5억 원 이상 정기예금 계좌 숫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1년에는 79,940계좌에 달했고, 이 수치가 2012년에 들어서 감소세로 들어서서 2013년에는 72,400계좌로 줄어들었습니다. 5억 원 이상 통장의 총 잔액도 2010년에는 한 해 동안 80조 원가량 늘었지만 2013년에는 13조 7억 7천억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등 국내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2014년 7월 1일부로 우리나라에서도 FATCA가 발효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14년 3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타결되면서 한국의 금융회사도 6월 말 기준 5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국 정부에 넘겨줘야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자산가들이 인출한 예금을 쪼개고 쪼개다 못해 금고에 보관 혹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뭐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금을 금으로 바꾼 자산가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판매된 골드바는 292kg이었지만 2014년 상반기에는 431kg으로 47.6%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자신의 이제 번 돈을 좀 편법으로 지키기 위해서 금으로도 바꾸고 땅도 사고 뭐 그래가지고 좀 계좌에 있는 돈을 점점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줄일 정도로 돈 많았으면 좋겠다. 네.
이쯤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소각의 연필로 그리고 다이아걸스의 스르륵 듣고 이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소각소각의 연필로 그리고 다이아걸스의 스르륵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탈세하는 그런 방법 중에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하는 이 미국 국적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국적을 포기하는 가장 극단적이지만 추가적인 세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인데 최근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외 거주 미국인의 국적 포기가 이미 어떤 흐름을 형성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국적 포기 신청자의 증가로 런던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6개월을 대기해야 되고 제네바에서는 1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시민권을 포기해야 빨리 포기하는지 뭐 이런 거를 또 말하는 그런 게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 상반기 미 대사관의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미국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국적 포기 수수료를 $450로 인상하고 국적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거나 다음에 다시 오라고 결정을 지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리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뭐 지금 내 통장에 뭐 한 100만 달러 이렇게 있는데 $450 내고 국적 포기하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8년 6월 도입된 국적 포기세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출구세라고도 지칭하는데 이 국적 포기세가 국적 포기를 고려하는 자산가들의 강력한 억지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법에 따르면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 7천 달러이거나 아니면 순 자산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은 국적을 포기한 날 전 세계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68만 달러를 기본 공제한 후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에? 이야. 자산가들이 국적 포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난해 초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규모의 그런 국적 포기세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 보면은 국적 포기세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좋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양반들은 이제 국적을 포기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반들은 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네요. 나라의 그 국적을 포기하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이 상황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국적 포기세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율을 30%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에두아르도 세버린이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자본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에 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발단이었는데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일어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상원의원 척 슈모와 밥 케이시가 탈세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 대한 세율을 30%로 크게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현재 이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의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 언제든지 이게 또 통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국적 포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이 아닌 국외 거주 중산층의 국적 포기를 막는 겁니다. 국외 거주 부유층 탈세를 막기 위해서 그 도입된 제도의 무고한 희생양에게는 숨통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국적을 유지하면서 세금 폭탄 위협에 떨며 사는 것보다 이를 가뿐하게 그냥 포기하는 편이 경제적으로는 좀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은행에서 FATCA 시행에 따른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계좌를 폐쇄하기 시작함으로써 졸지에 이들이 외국 은행계의 불황자로 전락한 것도 이들의 국적 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서 인용한 미국 재무부 국적 포기자 통계는 미국 영사관에 국적 포기세 양식을 제출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산가들만을 이제 집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즉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중상층까지 포함할 경우 국적 포기자 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적 포기자 수가 그 좀 돈이 좀 많은 양반들이 이고 그런 분들만 집계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중산층 정도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했으면은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도 고의성이 없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명제해 줌으로써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이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면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가적으로 획기적인 개선 조치가 취지지 않은 한 국적 포기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면제라는 그런 타이틀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막 그 뭐 서류나 뭐 이런 뭐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고의성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선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복잡하고 까다롭기도 해서 이게 과연 그런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아무래도 그 자본주의 국가가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런 그 자본을 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강제로 이제 뺏는 그런 거를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미국이 성장한 배경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부 문화의 날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끝이 나고 잠시 후 2부에서 뵈는데, 2부에서는 역시 첫 번째 시간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이게 뭔 말인겨 시간, 신조어를 파헤치는 그리고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이 있는데,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짠따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강진의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걸 듣다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짜다라가 뭔 뜻인가 했더니만 이게 그 경상도 사투리네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뭔가 그 별로 뭐 이게 약간 부정적인 뜻의 그런 느낌의 그 사투리네요. 이게. 예. 저는 이게 짜다라 가지고 이게 뭐 짠맛인가 뭐 이랬는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였네요. 네.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가 됐네. 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는 역시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네. 오늘도 심리 테스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역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리 테스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는 분들 다 함께 뭐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앞에 무언가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 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동전, 2번 거울에 깨진 조각, 3번 병뚜껑, 4번 보석. 동전, 거울에 깨진 조각, 병뚜껑, 보석. 과연 저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전? 동전? 아니야. 보석? 보석은 약간 그런데. 거울에 깨진 조각? 네, 저는 거울에 깨진 조각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 거울에 깨진 조각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잠깐 섰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 테스트는 낙천 지수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동전을 선택하신 분, 동전을 고른 분은 낙천 지수가 90%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지나가다 뺨을 맞더라도 반대편 내미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낙천적인 분들이 이 동전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에 깨진 조각. 네, 저도 선택한 이 거울에 깨진 조각. 거울에 깨진 조각을 고르신 분은 낙천지수 30%랍니다. 아니 30. 이상하네. 나 되게 낙천적인데. 네. 걱정이 많은 타입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다가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걸 주울까 말까 고민하는 타입이 이 거울에 깨진 조각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한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조심스러우면서 신중한 건 맞는데 낙천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뚜껑을 선택하신 분. 뚜껑을 선택하신 분들은 낙천 지수가 60%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모르게 조금씩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진 않을까요? 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 병뚜껑도 모으면은 돈이 되니까요.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보석을 선택하신 분. 보석을 선택하신 분들은 낙천 지수가 80%입니다. 운이 좋은 날이 아니더라도 미소 짓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행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이런 분들 근처에 계시면 항상 보석처럼 귀한 존재라고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보석을 선택하신 분들 주위에 많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도 보석 선택할 걸. 네. 하여튼 재미로 하는 심리 테스트니까 네, 너무 이걸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심리 테스트는 끝내고 이제 잠시 후 노래 듣고 이게 뭔 말인겨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딨냐? 노래는 아이비의 바본가봐 그리고 이럴 거면 듣고 이게 뭔 말인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이비의 바본가봐 그리고 이럴 거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2부 두 번째 시간 이게 뭔 말인겨 시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 말인겨? 네. 신조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신조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파헤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약간 대화체입니다. 네. 이게 조금 많더라고요. 네. 네. 박병호 선수라고 아시나요? 그 야구 중에 그 뭐지? 타자? 네. 박병호 선수가 있는데 이 박병호 선수의 스윙하는 모습을 보고 나눈 대화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 박병호 무르브 진출. 오피셜 치읓키읔. 정갑. 사스가 병호. 스윙 클라스 덜덜덜. 정을. DTD는 레알 과학이구나. 정병. 제한맨 유유. 이 네 명의 대화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모르시겠죠? 저도 이거 맨 처음 만들면서 굉장히 당혹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여기서 몇 개 아는 게 몇 개 없었어요. 저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정호, 박병호 무르브 진출, 오피셜 치읓키읔, 정갑, 사스가 병호, 스윙 클라스 덜덜덜, 정을, DTD는 레알 과학이구나. 정병, 제한맨 유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그 무르브가 뭐냐면은 미국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의 영문 이니셜을 이제 MLB라고 하는데 이 MLB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르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병호 무르브 진출, 그러니까 이제 미국 프로야구 리그인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피셜 치읓키읔이 있는데 오피셜이 뭐냐면은 유니폼과 이적을 뜻하는 오피셜이 합쳐진 말이고 유니폼을 들고 찍은 사진이 보도되면 공식적으로 입단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오피셜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이적을 이제 뜻하는 용어가 오피셜인데 이게 말만 있고 정작 이적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옷을 들고 유니폼을 이제 들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입단이 확정됐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셜이 옷피셜, 옷이죠 옷. 네, 옷피셜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읓키읔은 바로 그 축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축하한다에서 이제 축하, 네, 이걸 이제 키읔 치읓으로 해가지고 치읓키읔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말을 합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사스가 병호. 사스가가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거를 이제 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사스가가 일본어로 역시 뭐 과연이라는 뜻인데 어감이 좋다는 이유로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유행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역시 병호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은 네, 뭐 역시 뭐 역시나 뭐 이런 뜻이겠네. 네. 스윙 클라스 덜덜덜. 스윙은 뭔지 아시죠? 이게 뭐 방망이 휘두르는 거 그걸 스윙이라고 하고 클라스가 뭐냐면은 클래스인데 이걸 약간 그 수준 능력 같은 걸 이제 뜻하는 좀 이게 수준이 높은 그런 걸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를 어감이 좋다는 이유로 클라스라고 불러요 요즘. 네. 그래서 이제 덜덜덜 약간 놀란 모습을 뜻하는 감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박병호 선수가 스윙하는 모습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TD는 레알 과학이구나. 네, DTD는 이게 뭐냐면은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다운 팀 다운의 DTD를 가져온 거예요. 리그에서 전력이 약한 팀이 잠시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결국은 이제 순위가 내려가게 된다는 뜻인데 DTD는 레알 과학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 내려갈 팀은 역시 내려간다. 뭐 이런 뜻이겠네. 그리고 레알은 리얼,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뭐 정말로라는 뜻의 리얼을 어감이 좋다는 이유로 레알이라고 불러요. 네, 요즘 애들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한맨 유유. 제한맨이 저는 무슨 뭐 어떤 걸 제한한다,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한맨이 제발 한국인이라면 맨유 좀 응원합시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우리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잖아요 축구. 네, 거기서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극단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수구파?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의 이제 팬들을 비꼬는 말이 이 제한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유는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거의 그 눈물을 흘리는 형상을 이제 이모티콘화한 거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이 가끔 그 좀 어린 뭐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애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레알 배우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써먹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오늘 마지막 시간 퀴즈 빵빵 시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김정민의 먼 훗날에 그리고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정민의 먼 훗날에 그리고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하기 말기 두 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 어디냐? 네, 퀴즈 빵빵 시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번 주 퀴즈였죠. 네, 이번 주 퀴즈였죠. 네, 다음 중 시암탉의 천적은 무엇일까요? 1번 수탉, 2번 진돗개, 3번 사위. 네, 이거를 제가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부터 이미 정답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답은 바로 사위였습니다. 3위. 네, 3번 사위. 네. 이번에도 역시 그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 그 중에 또 제가 세 분을 뽑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진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게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에다가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뽑을 때 뭔가 그 제비 뽑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뭔가 이게 흔들어가지고 뽑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상품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바로 바구니입니다. 네, 이게 다음 주도 바뀔지도 몰라요. 네,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네, 바구니라는 거. 네, 이게 바구니도 되고 가방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입니다. 네, 일단 인덕상회, 네, 인덕상회에서 네, 당첨되셨으니까 다음 주 내로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떡집 전화하고 계시네. 네, 종로 떡집 당첨됐다고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백년 손님이라고 쓰는데 이게 백년 손님? 네, 백년 손님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네, 이분도 당첨됐으니까 언제 오셔가지고 이 가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퀴즈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이거 잘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추첨한 다음에 금요일 날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매일 말싸움하는 곳은 어딜까요? 매일 말싸움하는 곳 1번 집구석. 이거 1번 아니야? 2번 마구간, 3번 경마장. 네. 다음 중 매일 말싸움하는 곳은 어딜까요? 1번 집, 2번 마구간, 3번 경마장. 3번 경마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헷갈리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 과연 정답은 어떤 걸까요? 네. 1번 집, 2번 마구간, 3번 경마장. 네. 3번 경마장. 네. 이렇게 또 오늘 또 순서를 쫙 했는데 1번이래. 그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이제 심리 테스트 그리고 이게 뭔 말인겨 시간, 신조어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마지막 퀴즈 빵빵 시간을 끝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오늘 또 주말이잖아. 아니 내일이 바로 주말이잖아요. 네,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가족끼리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날 또 막걸리가 딱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레미의 비오는 날에는 막걸리 들으면서 저는 내일이 아니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하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